여러분, 혹시 현재 삼성 노조원들이 멀쩡히 잘 돌아가던 세계 최고의 반도체 공장 라인을 내팽개치고 거리로 쏟아져 나와 50조 원 보너스를 내놓으라고 시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평균 연봉이 무려 1억 2,800만 원에 달해 대한민국 상위 5%의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이들이 이번에는 사상 초유의 5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보너스로 입금하라며 회사에 목줄을 대고 있습니다. 50조 원이라는 돈은 대한민국 1년 국방 예산과 맞먹으며 최저시급을 받는 평범한 노동자가 무려 2만 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야 그야말로 신의 영역에 있는 금액입니다. 지금 밖에서는 환율이 1,400원을 뚫고 치솟으며 우리네 장바구니 물가를 사정없이 때리고 있는데 나라 경제의 대들보인 삼성전자 안에서는 이런 기막힌 파티가 열리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노조가 우리 요구를 안 들어주면 공장 라인을 한순간에 다 세워버리겠다고 협박을 하자 이번에 삼성 수뇌부가 꺼내든 선택은 과거와는 180도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머리를 숙이고 타협안을 제시하는 대신 경영진은 차갑고도 섬뜩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라인이 멈춰도 좋다 하지만 다시 켜질 때 당신들은 거기 없어도 된다는 사실상의 선전포고였습니다.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가 기업 경영에 가장 치명적인 리스크가 되었다는 판단하에 당신들을 통째로 대체할 최첨단 로봇 군단을 생산 라인 전면에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전격 발표한 것입니다. 말 안 듣는 인간 대신 불평 한마디 없이 24시간 일하는 로봇을 선택하겠다는 이 잔인한 결단은 지금 대한민국 고용시장에 근간을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공장이 멈추면 삼성만 망하는 게 아닙니다. 삼성이 몰락하는 순간 우리나라 수출의 20%가 공중분해되고 정부 국가는 텅 비어 복지 예산은 반토막이 날 것입니다. 우리 자식들이 평생을 꿈꾸던 양질의 일자리는 이제 전설 속에서나 존재하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삼성이 무너지는 소리는 곧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시스템 전체가 멈추는 장례식 종소리나 다름없습니다. 오늘 제가 이 무시무시한 몰락의 전조증상과 노조의 탐욕이 불러온 최후의 보루인 무인화 로봇의 진실을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가슴에 와 닿으신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숫자 하나가 대한민국 경제의 진실을 깨우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클릭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노조가 사측에 당당하게 들이민 50조 원짜리 청구서가 왜 대한민국 경제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지 그 구체적인 실체를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무조건 떼어서 보너스로 내놓고 성과급의 상한선도 두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0조 원이라는 숫자가 가늠이 되십니까? 서울의 13억 원짜리 아파트 3만 5천 채를 통째로 사서 도시 하나를 만들 수 있는 미친 금액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이 금액이 삼성이 다음 세대의 생존을 위해 피를 깎아 투자하는 1년 전체 연구개발 예산인 37조 7천억 원을 가볍게 뛰어넘는다는 점입니다.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 써야 할 돈을 지금 당장 우리 주머니에 보너스로 채워달라는 주장은 내일의 밥그릇을 깨서 오늘 저녁에 화려한 잔치를 벌이겠다는 소리와 똑같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전쟁터에서 적들을 물리칠 총알을 사야 할 돈으로 우리끼리 파티를 벌이자는 노조의 주장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다고 말하지만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는 배부른 소리로만 들릴 뿐입니다. 1억 원이 넘는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도 배고프다고 울부짖는 그들의 목소리는 오늘도 폐지를 줍고 식당에서 땀 흘려 일하는 수많은 우리네 이웃들에게 지울 수 없는 박탈감과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근로자의 평균 연봉이 4천만 원대인 점을 감안하면 그들의 요구는 이미 상식을 벗어난 지 오래입니다. 삼성의 경쟁력이 약화되면 결국 국가 전체의 법인세 수입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그 부족한 돈은 고스란히 여러분과 제가 내는 소중한 세금으로 메워야 합니다. 노조의 탐욕이 결국 우리네 지갑을 직접적으로 강탈하려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인지해야 합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50조 원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공짜 돈이 아닙니다. 삼성이 전 세계 시장에서 피눈물 나게 싸워 벌어온 국부이며 우리 자식들의 미래 자산입니다. 이 자산이 노조원들의 보너스 봉투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은 서서히 멈추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땀 흘려 일구은 번영의 역사가 탐욕의 파도에 휩쓸려가는 광경을 우리는 그저 지켜만 보아야 하겠습니까? 도대체 삼성 노조는 어떻게 이토록 오만해질 수 있었을까요? 그 배경에는 2026년 3월부터 시행된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는 무소부위의 방패가 있습니다. 파업으로 인해 회사에 수십조 원의 손해를 입혀도 노동자 개인에게는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절대 면세권이 그들의 손에 쥐어졌기 때문입니다. 책임은 안개처럼 사라지고 권력만 무한대로 팽창한 결과입니다. 법 시행단 7개월 만에 삼성전자 노조 조합원은 무려 7만 5천 명으로 폭증했습니다. 창사 이래 최초로 전체 직원의 절반이 넘는 거대 과반 노조가 탄생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경영진도 노조의 허락 없이는 공장 라인 하나 제대로 돌리기 힘든 기괴하고도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경영진 위에 군림하며 회사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장기적인 전략 판단보다 당장 내 통장에 찍힐 숫자가 우선이며 파업이라는 무기를 언제든 휘둘러 국가 경제를 인질로 잡을 수 있다는 자만심에 빠진 것이죠. 노란봉투법 뒤에 숨어서 회사가 망하든 말든 우리 목만 챙기면 된다는 이기주의가 독버섯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이건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악용하는 행위입니다. 어려운 환경의 노동자를 돕기 위해 만든 법이 오히려 연봉 1억 원이 넘는 강자들의 무기가 되어 기업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꼴입니다.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자리에서 권리만 주장하는 집단이 권력을 쥐었을 때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책임 없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고 타락하기 마련입니다. 삼성 노조의 지금 모습이 정확히 그 파멸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파업이 국가 경제에 어떤 파괴적인 효과를 주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통장에 찍힐 50조 원이라는 숫자만 바라보며 단체 행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런 무법천지 같은 상황에서 기업이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있을까요? 투자는 위축되고 유능한 인재들은 로봇으로 대체되는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노조가 스스로 자신들의 무덤을 파고 있는 줄도 모르고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는 이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고도 분통 터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법이 시행된 이후로 기업들은 이제 한국을 떠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가 멈춘 나라에 어떤 미래가 있겠습니까? 노조가 예고한 파업은 단순한 흉우가 아닙니다. 18일간의 총파업에 돌입하면 삼성전자가 입게 될 손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반도체 라인이 멈추면 회사는 시간당 416억 원, 1분당 무려 7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허공으로 날아갑니다. 여러분, 1분에 7억 원입니다. 중소기업 직장인 244명의 한 달치 월급이 단 1분 만에 증발하는 규모입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의 보호를 받는 노조원들은 단 1원의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회사가 피눈물을 흘릴 때 그들은 거리에서 파업가만 부르며 무임승차를 즐기고 있습니다. 평택 공장의 정문 앞에서 붉은 띠를 두르고 구호를 외치는 그들의 모습 뒤로 수조 원 가치의 웨이퍼들이 검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쟁의의 찬성률이 93%에 달한다는 건 이제 이성적인 대화나 타협이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반도체 공정은 단 1초라도 전력이 끊기거나 가동이 멈추면 라인에 깔린 수만 장의 웨이퍼를 전량 폐기해야 합니다. 그 피해액은 직접적인 매출 손실을 넘어 장비 복구 비용과 글로벌 고객사와의 신뢰 문제까지 겹쳐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경쟁사들은 이때다 싶어 삼성의 빈자리를 파고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노조는 자신들의 행동이 회사를 살리는 길이라고 궤변을 늘어놓겠지만 실상은 회사의 팔다리를 자르고 경쟁국인 대만과 중국의 승리를 헌납하는 이적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적군은 밖에 있는데 아군이 안에서 성문을 열어주고 있는 꼴입니다. 이런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가 과연 공정한 사회입니까? 자본주의의 기본 원칙인 책임과 보상이 완전히 망가진 현장입니다. 기업은 이 무법지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인간을 믿고 같이 가는 대신 말 잘 듣고 파업 안 하는 기계를 선택하는 건 경영자 입장에서 너무나 당연한 생존 본능입니다. 노조가 라인을 세우겠다고 큰 소리칠 때 회사는 이미 그 라인에서 인간의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릴 계획을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이 막대한 손실을 메우기 위해 결국 삼성은 더 강력한 비용 절감에 나설 것이고, 그 피해는 노조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에게 세금 인상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회사는 이제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노조의 무리한 요구에 사측은 섬뜩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2030년까지 국내 모든 공장을 100% AI 자율 공장으로 전환한다는 폭탄 선언을 날린 것입니다. 설비 유지 보수, 물류 운반, 조립 생산, 심지어 공장 환경 관리까지 담당하는 4종의 휴머노이드 로봇의 시각과 행동을 통제하는 최첨단 AI 모델을 이식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의 발전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가장 큰 오염원이자 가장 통제하기 힘든 리스크를 생산 공정에서 완벽하게 도려내겠다는 사실상의 대량 해고 통보입니다. 인간이 없는 공장, 그곳에는 더 이상 파업도 없고 불평도 없으며 오직 차가운 효율만이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파업을 하지 않습니다. 50조 원의 성과급을 달라고 떼를 쓰지도 않고 밤낮 없이 1년 365일 내내 일해도 불평 한마디 없습니다. 회사가 정한 규칙에 100% 순응하며 오직 생산성 향상만을 위해 정밀하게 움직입니다. 노조가 자신들의 자리가 영원할 것이라 믿으며 투쟁을 외칠 때 회사는 이미 그 자리를 로봇의 발바닥 아래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이제 삼성 공장 정문에서 팔뚝질을 하던 노조원들은 조만간 차가운 금속 팔을 가진 로봇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기계는 감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영진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안전한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조에 대한 감정적 보복을 넘어선 기업의 생존을 위한 마지막 필사적인 선택입니다. 인간이 리스크가 되는 시대에 인간을 고집하는 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조의 탐욕이 AI 무인화의 시계를 최소 6년 이상 앞당겨 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할 것입니다. 고액 연봉 일자리는 공중 분해되고 그 자리는 전기만 먹고 사는 기계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한때 선망의 대상이던 삼성맨이라는 타이틀이 이제는 로봇에게 넘겨줘야 할 유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노조가 쏘아올린 탐욕의 공이 부메랑이 되어 그들의 목을 겨누고 있는 이 소름 돋는 현실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변화는 이제 멈출 수 없는 거대한 물결이 되었습니다. 이 무인화 카드는 단순히 노조를 혼내주기 위한 감정적 대응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 반도체 전쟁은 그야말로 피말리는 생존 게임입니다. 파운드리 시장에서 대만 TSMC가 70% 넘는 점유율로 시장을 독식할 때 삼성은 고작 7%라는 압도적인 격차에 시달리며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AI 반도체의 핵심인 HBM4 양산이라는 운명의 골든타임이 열렸고 뒤에선 중국이 국가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맹추격하는 전치 상황입니다. 적들은 핵무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에서 밥그릇 싸움이나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파업으로 한 달간 라인을 세우는 것은 글로벌 반도체 패권을 그대로 적에게 상납하는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회사가 50조 원을 성과급으로 주면 당장 노조원들은 행복하겠죠. 하지만 그 돈은 삼성이 미래 기술을 개발하고 TSMC를 따라잡기 위해 써야 할 최후의 보루입니다. 노조는 지금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 마지막 남은 고기 한 점까지 뜯어먹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 거위가 죽으면 결국 우리 모두가 굶주리게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던 일본의 기업들이 노사 갈등과 현실 안주로 어떻게 몰락했는지 우리는 이미 역사에서 똑똑히 보았습니다. 글로벌 시장은 냉혹합니다. 삼성이 파업으로 물량을 제때 대지 못하는 순간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큰손들은 뒤도 안 돌아보고 대만으로 달려갑니다. 한 번 돌아선 고객의 마음을 잡는 데는 수년의 시간과 수십조 원의 비용이 듭니다. 노조는 지금 자신들의 집단 이익을 위해 국가의 미래 동력을 인질로 삼고 위험한 도박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무책임한 행동이 반복될수록 삼성의 입지는 좁아지고 결국 무인화 공장만이 유일한 탈출구가 되는 비극적인 시나리오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반도체 패권이 대만과 중국으로 완전히 넘어가면 우리 아이들은 도대체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지금 통쾌한 로봇 참교육에 박수를 칠 때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날아올 거대한 세금 청구서의 시작입니다. 1만 명의 고액 연봉자가 로봇으로 대체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들이 매년 내던 수천억 원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하루아침에 증발합니다.
고소득 직장인 한 명이 내는 세금은 일반 서민 수십 명분의 몫입니다. 나라 살림에 난 이 거대한 구멍은 결국 누구의 돈으로 메울까요? 바로 지금 박수를 치고 있던 우리들, 평범한 직장인들의 매달 월급 명세서 위로 세금 폭탄 청구서가 날아오게 됩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으려면 어디선가 돈을 걷어야 하니까요. 로봇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붓지도 않고 건강보험료를 분담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전기만 먹고 생산성만 뽑아낼 뿐입니다. 노조의 탐욕이 불러온 일자리 증발은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뿌리째 흔드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올리거나 각종 복지 혜택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노조의 이기주의와 기업의 생존 선택 사이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묵묵히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네 서민들입니다. 우리가 즐겨보던 사이다 영상의 결말은 사실 우리 모두의 지갑이 털리는 비극이었던 셈입니다. 또한 대기업 일자리가 사라지면 소비가 위축됩니다. 연봉 1억 원을 쓰던 사람들이 사라진 자리에 기계가 들어서면 주변 상권은 초토화됩니다. 삼성전자 직원들이 퇴근길에 들러던 식당과 카페, 그리고 그들이 거주하던 아파트의 가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이 돌지 않는 경제는 괴사하기 마련입니다. 노조의 무리한 요구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 전체를 붕괴시키는 거대한 눈덩이가 되어 우리를 덮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수가 부족해지면 당장 노인복지 예산과 아동수당부터 깎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차갑고 잔인한 현실입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사실은 우리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마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이 쥐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은 무려 7.6%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42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노조의 목리와 파업 리스크로 미래 투자가 흔들리고 삼성의 주가가 박살나면 외국인 투자자들만 손해를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피땀 흘려 부어온 국민연금의 운용 수익률이 직격탄을 맞습니다. 노조의 탐욕이 우리 부모님과 나의 노후 통장 잔고를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는 아찔한 현실입니다. 우리네 노후가 노조의 파업가 소리에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고갈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경고음이 들리는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삼성이 무너지면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노조는 자신들의 권리를 찾겠다고 외치지만 실상은 전 국민의 노후를 담보로 위험한 불장난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위상은 절대적입니다. 코스피 지수의 30% 가까이를 차지하는 삼성이 흔들리면 대한민국 증시 전체가 암흑기에 빠집니다. 개미 투자자들의 절규가 들리십니까? 개인 투자자들인 이른바 개미들의 눈물은 또 어떻습니까? 노후 자금을 삼성 주식에 묻어둔 수많은 은퇴자들은 지금 노조의 파업 소식에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기업의 가치는 실적과 미래 비전에서 나오는데 노조는 지금 그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주주 가치를 훼손하고 국가의 부를 축내면서까지 자신들의 보너스 잔치를 벌이려는 노조의 행태를 우리는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내 노후를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가 삼성전자라는 거대한 배와 함께 침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뼈아프게 깨달아야 합니다. 노조 덕분에 AI 무인화의 시계가 무려 6년이나 앞당겨졌습니다. 이건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섰어야 할 그 자랑스러운 삼성전자 공장 정문 안쪽에는 이제 중형차 한 대 값인 약 1만 5천 달러밖에 안 하는 로봇들이 배치됩니다. 일자리가 사라지면 삼성의 도시라 불리던 평택과 화성 라인은 순식간에 흔들립니다. 이곳에는 삼성에 납품하는 1,700여 개의 협력사가 모여 있습니다. 삼성이 무인화를 시작하면 이 협력사들도 줄줄이 기계로 대체하거나 폐업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수만 가구의 생계가 달린 도시가 유령 도시로 변해가는 광경입니다. 일자리가 사라진 도시의 풍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동네 식당과 학원, 그리고 원룸 상권 전체가 피를 흘리는 끔찍한 연쇄 붕괴가 시작됩니다. 평택 고덕 신도시의 화려한 아파트 단지들이 유령 도시로 변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밤마다 불이 켜져야 할 창문들이 암흑으로 변하고 상가 유리창에는 임대문이라는 종이만 흉물스럽게 붙게 될 것입니다. 노조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싸운다고 하지만 그 싸움의 대가는 우리 아이들이 치러야 할 몫이 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좋은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가 될 것입니다. 로봇은 지치지도 않고 실수를 하지도 않으며 무엇보다 파업을 하지 않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이보다 더 완벽한 노동력은 없습니다. 노조가 준공무원급 대우를 요구하며 버티는 사이 기술은 성큼 다가와 인간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평택의 상권이 무너지고 지역 경제가 침몰하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이건 단순히 공장 하나 멈추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가 통째로 바뀌는 거대한 지각 변동입니다. 그 지각 변동의 진앙지에 바로 노조의 끝없는 탐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남겨줄 것이라곤 텅 빈 공장과 차가운 기계뿐이라면 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귀족 노조 참교육이라는 1차원적인 사이다 프레임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야 합니다. 로봇은 파업도 안 하고 성과금 50조 원을 달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노조의 탐욕이 쏘아올린 공은 결국 일자리 증발, 상권 붕괴, 세금 폭탄이라는 무서운 청구서가 되어 우리 집 우편함에 차곡차곡 꽂히고 있습니다. 통쾌함은 1초의 찰나지만 그로 인해 치러야 할 대가는 최소 5년 이상의 고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박수를 치는 대신 내 가정의 지갑과 자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시점입니다. 기업이 떠나고 일자리가 사라지는 나라에 희망은 없습니다. 노조는 자신들의 이기심이 대한민국 경제라는 거대한 배를 침몰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라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것이 진정으로 우리 자산을 지키는 길인지, 어떤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밝은 미래를 물려주는 길인지 똑똑히 보셔야 합니다. 감상적인 동정보다 차가운 현실 직시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긴박한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든든한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고 그 변화는 가차 없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미래는 재앙이지만 깨어있는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생존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노조가 멈춰 세운 라인은 로봇이 다시 돌리겠지만 사라진 일자리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도 흔들림 없는 강인한 부자의 마인드로 완벽하게 승리하십시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길에 제가 늘 함께하겠습니다.